대통령이 불러일으킨 대파 가격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발전했죠. 하필이면 농수축산물 할인 전문점에 가서 특가 할인하는 대파를 들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지도자의 면모를 잘 보여준 예인데, 그보다 핵심은 결국 우리가 늘 소비하는 농산물 가격이죠. 농산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건데, 대파도 대파입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게 사과죠. 사과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가격 상승률만 따지면 사과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근데 배보다는 사과를 훨씬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합니다. 1980년대 한때 기록을 보니까 전체 과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사과가 차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 과일의 반열에 올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어떤 상징적인 품목이 된 거죠. 대중들은 이걸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녹화하기 전인 3월 18일 또 29일 정부가 물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가격 상승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사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소매가가 그래서 실제로 많이 떨어집니다. 할인 지원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정부 설명대로 3월 중순 이후에 사과의 소매 가격은 주춤합니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할인 지원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정부 돈 주고 이걸로 가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 도매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걸 보면 한계도 분명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곡물에서 하듯이 정부가 수매해서 보관했다가 방출하는 방식의 대책 같은 것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래 걸릴 얘기고, 7월에 햇사과, 아오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사과 가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과 가격이 왜 이렇게 뛰었는지 이걸 살펴보면 사과뿐만이 아닌 이 농산물 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특성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정적 기대, static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야는 반도체,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급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분야여서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에 약간만 변동이 생겨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해에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해는 이 농사를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러면 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이게 매년 품목을 바꿔가면서 무슨 파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과는 지난해 30% 가까이 공급량이 줄어서 이런 일종의 파동을 맞고 있는 건데, 그 전해를 살펴보면 22%가 또 늘어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마다 해거리식으로 파동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특성 외에도 사과 분야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생산자 고령화에 따른 재배 면적의 지속적 감소,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큰 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라는 거죠. 특히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지금 사과가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작황 같은 경우도 이상기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온화라는 게 이 생산 지역을 계속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대구, 안동, 의성 이런 쪽 사과는 이제 옛말이고요. 충주를 거쳐서 강원도 사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과가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지는 또 국민적인 그 이미지, 국민과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걸 수입 개방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수입 사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과에 비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소비나 수요가 이렇게 서서히 가격에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기후 때문에 결국 다른 해법이 묘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나 수요를 여기 맞출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당분간 편하게 사과를 사 먹을 수는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업자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불가피하게 당분간 고공행진을 거듭한다면 사과 농사나 품질 개선, 또 사과의 브랜드화 이런 것들이 돈 벌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본에서도 벌어집니다. 뭐 딸기나 사과 같은 게 가격이 뛰면서 국산 제품들이 품질 개선을 하고 브랜드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게 당장 뭐 올해 작황 조금 나아지면 아까 해거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과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일도 있겠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사과라는 품목에 줄 영향을 길게 생각해 보면 사업 기회로서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